안녕하세요.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오늘 9강 1편에서는 다다이즘 미술을 배워보겠고요. 2편에서는 이 다다이즘 미술을 계승했던 초현실주의 미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265페이지에 다다와 초현실주의 세계대전을 치른 미술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먼저 1편 다다이즘 미술에서는 다다이즘을 이끌었던 장 아르프의 이런 유기적 추상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현대미술의 얼굴에 병기를 던졌던 마르셀 듀샹, 그 다음에 사진과 그림의 경계를 허물었던 만네이의 작품을 통해서 빗그림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이제 장 아르프의 작품이 다다 4호 표지에 그려졌던 작품입니다. 자, 다다가 발생했던 시기는 1916년에서 22년, 즉 그 1차 세계대전이 주로 반발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주로 7년 정도 앞뒤로 1915년부터 22년 앞뒤로 7년 정도를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다다의 운동은 초현실주의로 바로 흡수가 됐고요. 지금도 다다의 정신은 현대미술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아무것도 뜻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다다를 사용했고요. 원래 이 말은 이제 프랑스 사전에서 어린이의 말, 장난감 말을 뜻하는 불어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절망감, 회의감, 반문명, 반합리성의 표출로 생겨났고요. 반전통, 반예술도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표 작가로는 마르셀 듀샹, 프랑시스 피카비아, 만네이, 장 아르프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의 충동을 작품의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즉 우연과 충동, 이게 이제 이들은 또 젊은 예술가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큰 작품 추동 원리로 삼았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초래한 반미학, 반예술, 반도덕적 태도를 취하는 게 그 특징입니다. 다다이즘이 발생된 그 시기는 1916년 1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중립국이던 스위스 추리히에 모여든 젊은 예술가들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반전, 반전통, 반정부 성향 예술가들이 먼저 이제 합리주의 전통에 반발을 했고요. 거기에 우연하고 우발적인 즉흥적인 것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통해서 전쟁의 공포감을 해소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들은 무의미하고 우연적인 명칭인 다다를 사용했고요. 그들은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어떤 그들의 신념에 대해서 깊은 기존의 과학기술, 인간의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사상, 가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허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다다이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다이즘은 전반적으로 무의미, 허무, 기존 가치에 대한 저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다는 이러한 선언문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데요. 다다는 원래 다다 운동은 문학 운동에서 시작을 했고 이게 미술 운동으로 확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다를 이끌었던 트리스탄 짜라는 시인입니다. 다다는 세약한 유럽의 테두리 속에 남아있는 너절한 것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예술의 동물원을 각국 영사관의 깃발로 장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색깔로 대변을 누려한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용어도 씁니다. 우리는 우리의 혐오감을 선언하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의 시는 바로 존재의 양식이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음. 예술가들이 예술로 뭔가 전쟁에 저항하기 위해서, 시대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했습니다. 다다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어린이들의 목말을 뜻하기도 하지만 의미 없는 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말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다라는 건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정의하지 않는 무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 작가 마르셀 듀샹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르셀 듀샹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266페이지에 초현실적인 다다 하고 나옵니다. 그 듀샹의 집안은 워낙 예술가 집안으로서 유명하고 듀샹 자체도 그 시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작가였습니다. 그가 한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술을 새롭게 정의했었고요. 현대미술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친 대표 작가입니다. 레디메이드, 개성품이라는 예술 개념을 만들어냈고요. 일상품과 예술 작품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장 중요한 예술의 범위를 굉장히 확장하는 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하고 무엇을 발견하고 선택했다. 이게 미술가의 아이디어가 가장 예술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듀샹의 이러한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예술의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갖다가 사용해서 이번에 법리적인 판단으로 이제 재판을 받았던 조용남 사건이 이런 디샹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디샹은 순수한 예술가의 순수한 상상력이 창조되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최초의 작가입니다. 나는 아이디어에 관심이 없다. 나는 오히려 가시적인 생산물보다는 다시 한번 회화를 마음속에 자유로이 구상해보고 싶다.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재 266페이지의 가운데쯤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최초로 디샹이 선보인 어떤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작품인데요. 저희 교재 270페이지에 이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넘버 2 작품이 있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움직임의 연속적인 형태를 나타내고자 했고요. 이게 기계적으로 묘사해서 계단을 내려오는 어떤 여인의 누드보다는 어떤 이런 기계적인 움직임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디샹의 성격은 굉장히 모험정신, 실험정신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드 모델의 묘사는 없고 강렬한 역동감과 생동감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회화 속의 움직임이 연상되는 게 나중에 오바트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 단계로 계속해서 반복된 움직임을 회화로 표현해 보고자 했었습니다. 이게 최초로 레드메이드 오브제 작품입니다. 디샹의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인데요. 디샹은 레드메이드라는 기성품, 공산품이란 뜻을 가진 이런 레드메이드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것을 작품으로 전시했던 자전거 바퀴입니다. 실제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위에 구성을 했고 관객들이 이 바퀴를 돌려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예술가의 선택과 판단이 들어가면 그거는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통적인 예술에 대한 어떤 반항 그 자체인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대단히 논란이 됐던 디샹의 샘입니다. 디샹의 샘은 이 알무트라고 하는 변기회사의 남성 소변기를 디샹이 선택해서 어떤 미술관이라는 전시장에 이제 전시작품으로 내보이면서 작품 제목을 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뮤트 씨가 자신의 손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는 이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 물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제 이것은 이제 남성 소변기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술작품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기능들은 모두 제거되고 이제 새로운 오브제가 탄생됐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변기가 아니다. 샘 작품은 전시작품 당시에는 거절당해서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나 전위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절당했다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사진작가 알프레드 스티클리치가 찍어서 지금의 이제 대표적인 그 어떤 디샹의 샘이 됐습니다. 그 시대와 아방가르드를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인 작품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샹의 샘을 제가 작년에 여성재단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예술가의 샘이라는 명명을 제가 했고요. 저는 에코페미니즘, 여성주의와 생태주의를 결합한 작품을 전시하는 작가입니다. 디샹의 샘을 모티브로 한 조성숙의 예술가의 샘은 기성품 남성 소변을 여성의 자궁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 여성의 원천, 또 생명을 품어안는 어떤 그러한 원천이 여성이고 또 물이라는 어떤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이성이 지배할 수 없는 자연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술가의 샘이 디샹의 변기를 오브제를 전시장에 전시를 했다면 저는 다시 그 오브제를 회화의 형식으로 한번 복원해 보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적 창조성의 원천은 무엇인가를 되묻고 싶었었습니다. 다음은 그 LHOQ라는 그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다빈치는 이 코스염, 모나리자의 코스염을 그려넣어서 성 정체성까지 되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전통과 권위를 무력화하고 조롱하는 아방가르드 정신을 보여주고자 전통 회화에까지 이렇게 낙서 그림을 그려 넣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그 다다이즘의 대표를 맡았었고요. 미술에 있어서 최초로 이끌었던 장 아르프입니다. 그의 이름은 한스 아르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는 시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회화, 부조, 환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교재는 265페이지에 아르프 우연의 게임하고 나옵니다. 그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형태와 경쾌한 선의 아름다움을 추구했고요. 다다와 추상의 중간인 유기적 추상이라는 작품 형태를 띱니다. 우연의 효과, 파피의 대시대를 그는 활용을 했고요. 이 우연의 효과는 나중에 초현실주의 자동기술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둥근 타원형의 유기적 형태의 조각을 시도해서 구체미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유기적 추상인데요. 지구의 숲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는 이제 임의적으로 배열해서 그것을 자연, 인간의 이성, 질서, 계획이 배제된 순수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조각이라고 했을 때는 인체를 주로 중요 소재로 다뤘다면은 이제 아르프는 자연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조각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르프의 트리스탄 차라, 다다를 이끌었던 지도자 트리스탄 차라의 초상도 이렇게 유기적 초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사각형 콜라주. 자, 대목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우연을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고요. 채색된 종이를 높은 곳에 떨친 다음에 우연히 떨어진 그 이미지를 풀러 붙여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다다가 표방하고 있는 예술적 실험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표현적 미술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고요. 우연의 정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각본 없는 즉흥 안무, 무용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은 만네입니다. 나는 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만네이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네이의 작품은 저희 교재에 보시면 274페이지에 만네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73페이지, 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만네이 같은 경우는 빗그림으로 유명합니다. 272페이지에 사진예술의 개화기, 구도와 형식 하면서 만네이는 다다와 초현실 작가로 활동한 미국의 사진작가이다. 당대의 가장 창의적인 사진작가였습니다. 사진이라는 어떤 프레임 피사체를 넘어서 회화의 영역, 조각의 영역까지 넓혔던 작가입니다. 그는 포토그램, 레이오그램을 창시를 했는데요. 기존까지는 렌즈를 사용해서 인화지의 어떤 피사체를 인화해냈다면은 그는 직접 인화지에 그 피사체를 비추어, 빗그림을 비추어서 거기서 나오는 추상적 이미지를 다시 약간의 드로잉을 거쳐서 작품을 했습니다. 그는 순수 영화 감독도 했었고요. 단편 영화 감독도 했습니다. 1924년부터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마그리트, 만네이, 탕기 이렇게 브뤼셀에서 초현실주의 3인전을 갖기도 합니다. 나는 비로소 회화라는 고정된 수단에서 해방되었다. 또 반대로 나는 사진이라는 고정된 수단에서 해방되었다. 이게 만네이를 상징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유리 눈물, 이런 물방울 같은 유리구슬을 배치를 해서 이렇게 유리 눈물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만네이 빗으로 그린 그림, 사진과 그림의 전환점. 그의 대표적인 작품 앵그르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왜 앵그르의 바이올린일까요? 앵그르는 대표적인 여성 누드를 아름답게 완성한 신고전주의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앵그르의 누드와 터번을 낀 여성 누드와의 자기의 연인 몽파르나스 키키한테 그걸 연출시키고 키키의 아름다운 여인의 몸에 이렇게 F자 비슷한 바이올린 공명표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키키의 사진이 찍힌 다음에 연필과 잉크로 이제 만네이가 직접 그려 넣었는데요. 키키의 허리 곡선에 바이올린 몸통의 곡선을 겹쳐서 이미지의 이중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몽파르나스 키키를 이렇게 아름다운 앵그르의 누드와에 겹치게 했었을까요? 몽파르나스 키키는 원래 본명은 알리스 프랭입니다. 키키는 그 당시 다다이즘의 많은 작가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았던 최초의 누드 모델이자 어떤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만내이가 가장 열렬히 사랑했던 연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저항이나 반항 정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담은 어떤 사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만내이는 그림은 곧 상상력이다. 그래서 사진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회화 작품으로 또 표현을 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내이의 오브제 작품. 사진으로 존재할 수 없을 때 나는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기 원하지 않을 때 나는 사진 작가다. 또한 오브제 작가다. 이렇게 오브제 작품까지도 그는 그 뒷상의 연결선에서 이렇게 작품, 회화 이런 것들, 사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로 통합해서 작품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다다이즘 예술을 마무리하고요. 다다를 계승한 초현실주의 미술을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